지금 미국 금융의 심장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변화가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전 리플 직원이었던 밥 웨이와 저명한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리플의 그랜드 플랜이 드디어 그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단순히 송금 회사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리플은 지금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글로벌 디지털 은행이자 유동성 허브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XRP 레저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고 여기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현지은행 라이선스라는 강력한 무기가 결합되는 방식인데요. 특히 허가형 탈중앙화 거래소, 즉 팩스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멀리했던 거대 금융기관들이 XRPL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리플은 전 세계 모든 자산이 흐르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합성 CBDC입니다.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아주 뜨겁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그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발행하는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RLUSD는 중앙은행 준비금에 의해 100% 뒷받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핵심 뱅킹 파트너인 피나스트라를 통해 연준의 실시간 결제망인 패드나우와 연준 유동성 도구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며 CBDC를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리플의 인프라와 RLUSD를 활용해 실질적인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미 규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리플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RLUSD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달러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동안 대형 은행이나 펀드들이 왜 XRP 레저를 마음껏 쓰지 못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규제와 프라이버시 때문이었는데요. 거대 금융기관들은 자금 세탁 방지나 본인 인증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단 1달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도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최근 통과된 허가형 덱스 수정안이 모든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면서도 XRPL 내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자산을 교환하려면 비트스탬프 같은 외부 중앙화 거래소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와 시간, 보안 리스크가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XRPL 안에서 네이티브하게 즉시 자산을 교환하고 정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거죠. 이건 마치 제도권 금융이라는 거대한 댐에 수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수조 달러의 자금이 아무런 법적 걸림돌 없이 리플의 네트워크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시스템 안에서 XRP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토브리징이라는 기술의 답이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서로 다른 두 자산을 교환할 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이때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들 사이에서 XRP가 중간 매개체, 즉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세상에 수천 개의 토큰이 존재해도 결국 모든 길은 XRP로 통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더 많은 자산이 토큰화될수록 XRP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른다는 말처럼 XRP를 통한 거래가 많아질수록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기관이 XRP를 찾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리플이 보유한 에스크로 물량은 유동성이 부족한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XRP는 전 세계 모든 가치의 이동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이자 글로벌 기축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모든 주식과 채권은 결국 토큰화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인데요.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의 규모는 무려 250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RWA 혁명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5.5조 달러 규모의 ETF 자산을 향후 1년 안에 블록체인 위로 옮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리플은 명확성 법안과 같은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깊숙이 관여하며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어 XRPL에서 거래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거래의 중심에서 XRP가 브릿지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금융은 결국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리플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상원에서 CBDC 반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과정,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동시에 민간의 혁신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은 재무부의 규제 파이프라인에 완벽히 정렬된 솔루션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든 아니든 미국은 결국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디지털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하고 그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백악관의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며 정책 결정자들과 소통하는 리플의 행보는 그들이 이미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가 금융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이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은행들이 비트코인 ETF를 넘어 직접 디지털 자산 수탁, 즉 커스터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거의 모든 주요 은행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인프라를 채우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지갑의 보급 속도입니다. 현재 디지털 지갑의 수용률은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던 속도보다 무려 30%나 빠릅니다. 수억 명의 개인이 이미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기관들이 그 지갑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이미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를 운용하며 매일 그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기관 자금의 유입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규제를 준수하는 네트워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리플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은 4년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주기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과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그 공식은 깨지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장은 요동치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1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점진적 상승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관 자금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8회 이상의 미팅을 거쳐 매우 신중하고 느리게,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수조 달러 단위로 장기 체류합니다. 2026년은 강력한 규제 정비와 함께 이런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변동성은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수익의 질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해지는 거죠.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10년 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건데요. 결국 모든 길은 리플로 통하고 있습니다. 은행 라이선스 확보, 합성 CBDC로서의 가능성, 기관을 위한 허가형 DEX, 그리고 250조 달러의 자산을 담아낼 준비가 된 XRP 레저까지 리플은 지난 10년 넘게 이 거대한 설계를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조각들을 맞춰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 금융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하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월가의 거물들이,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왜 리플과 함께 방 안에 앉아 미래를 논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리플이 그리는 이 거대한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지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